계양 신도시 사전청약 결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경쟁률이 239.8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도 25.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이 외식 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장 위주와 배달 위주 자영업자들 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최근 캠프마켓의 정화를 위해 조병창 병원의 철거를 결정한 가운데 일제 강제징용 흔적인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을 보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김포시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업장을 활용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500여 명 늘어 1,7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가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4일 자정 기준으로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보다 200명 가까이 불어난 4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인천은 83명, 경기 지역에서는 48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포함한 새 기준은 오는 6일 발표됩니다.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에서는 남녀가 뒤섞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단속반에게 항의하기도 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방역 지침을 어겨가며 술판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는데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은 255곳, 인원은 1,971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사례가 다수였는데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은 무허가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도 여성 접객원을 이용해 영업을 이어오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유흥주점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손님과 여성 종업원 등 24명이 단속을 피해 내부 창고에 숨어 있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선 업주와 손님 등 36명이 적발되기도 했고,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선 26명이 무더기로 단속반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인천에서만 7월 한 달 동안 경찰의 특별 단속으로 275명이 형사 입건됐고 165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방역지침 위반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아무리 놀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4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핵심은 이용객의 제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모든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아닙니다. 고객과의 대면을 최소화해 영업하고 있는 배달 업종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손성혜, 심다혜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 돌반지와 예물도 팔아서 임대료를 낸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기 전에 새벽 아침 5시까지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리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 자영업자들 정말 막 피눈물 나지, 피눈물 나요. 지금 시각이 저녁 8시 20분 거리로 나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문을 닫았고요. 이곳은 한 테이블 손님이 있고요. 또 이곳은 아예 손님이 없습니다. 바로 옆 가게를 한번 볼까요?
옆가게도 역시 손님이 없기는 매한가지고요.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가게는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데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폐업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기들이 모두 나가 있고요. 온통 쓰레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도 주인이 바뀌고 또 요 옆에 왕갈비집이라고 있는데 그 집도 바뀌고 또 지금 그 제가 말하는 갈비집 그 집도 바뀐 거예요. 그게 좀 조그마면 제가 그냥 미련을 버리고 그냥 탁 가버릴 텐데 이게 그게 아니고 가게는 크고 나이는 먹고 이걸 뭐 어떻게 뭐 정말 진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해. 지금 내가 하소연하네 진짜. 먹자골목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기자 씨.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간 뒤로는 멀뚱히 앉아있다 집에 가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냥 연속곡 한 3개 끝나면 집에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4,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합니다. 8일 날은 17,900원이 전부네요. 예. 7일 날은 2만 원, 예. 6일 날은 35,000원. 예. 종비세는 더 나오죠. 영업시간 제한에 3명 이상 모임 금지까지 더해진 7월. 반토막난 매출이 또 반토막났습니다. 이 때문에 장사를 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접자니 생계가 달린 거니까 생계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으면 당장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중식당을 운영하는 변영호 씨는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적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입니다. 2019년도 말에 장사했다가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2년 가까이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중에 망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으나 마나한 지원책에 화도 납니다. 전기세를 안 밀린 사람에 한해서 신청하는 사람만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이 전기세 같은 경우도 납부 유예를 바라는 거지. 그런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료 등 가게 유지를 위한 고정 비용은 고스란히 대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또 빚을 얻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대출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벌써 한 2년 되다 보니까 신용이 이제 바닥이 된 거죠. 신용이 바닥이 돼서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대출이. 지금 거의 다 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가게 두고 배달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실제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실질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최근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3월 기준에 그 폐업률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 672개 점포 중 한 175개가 폐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6% 정도 되는데요. 경제적인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는 더 가혹합니다. 4천만 원 받았죠. 1,000만 원, 4천만 원 받았죠. 그거로 자꾸 견디내고, 월급 주고 계속 견디내고 했죠. 근데 이제 더 버틸 힘이 없죠, 혼자는. 원래는 이렇게 하기 전에 새벽 아침 5시까지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네, 귀찮아져. 이거 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영업 못해서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자영업자들 정말 막 피눈물 나지, 피눈물 나요. 코로나19로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영업 제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달업계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 또 올림픽까지 겹치면서 이 배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매장 안은 썰렁한 반면 매장 밖은 오토바이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적이 끊긴 식당과 거리, 이따금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들립니다. 외출 대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배달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배달앱 결제 금액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한 배달업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직후 주문 건수가 한 달 전보다 77%나 증가했습니다. 배달업에 뛰어드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라이더 일을 시작한 김선도 씨. 그 전까지는 원래 정육 쪽에 있었어요. 정육 쪽에도 사람이 아무래도 식당 이런 데가 손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시작한 거고. 음식을 받아 도로 위 차 사이를 비집고 빠르게 달립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고 밀려드는 주문에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합니다. 저희도 밥을 좀 먹으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먹게 되는 거죠. 물을 한 1.5리터를 계속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물만 먹으면서 다니는데 화장실을 안 가요. 다 땀으로 나와서. 많이 빠진 사람들은 한 3, 4kg도 빠진 사람도 있고. 분주하게 배달 일을 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엄청 커요, 식당이. 근데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좀 처참하더라고요. 저도 장사를 하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보이죠, 그런 게 더.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게. 배달 역량이 좋지 않은 업종들은 고사하고 배달을 잘할 수 있는 업종만 살아남는 상황.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시적이라도 이제는 이런 그 배달앱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좀 낮춰줄 필요는 있다. 그게야말로 이제는 상생이고 소상공인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작년치 이자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적인 어떤 정책들이 같이 나와줘야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확진자가 늘고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59가구를 모집하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신청자 15,421명이 몰려 경쟁률 25.7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경쟁률은 239.8대 1로 나타나 최근 10년 사이 공공분양 최고 경쟁률을 나타났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 경쟁률은 7.7대 1로 341가구 모집에 2,619명이 신청했습니다. 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 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사전 청약 접수가 이뤄집니다. 일제 강제징용의 역사적 흔적인 부평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을 보존해줄 것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일본은 강제징용의 흔적을 지우고 평화국가로 행세하려 하고 있다며 강제징용의 흔적이 지금 한국에도 남아있는데 그곳은 바로 부평 캠프마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인천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캠프마켓의 정화를 위해 조병창 병원의 철거를 결정했다며 조병창 병원은 한번 철거되면 역사 유물의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토지 정화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면서 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며 일본이 우리 땅에서 벌인 강제징용의 흔적을 남겨 세계적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지난 2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10시 기준 약 600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업장을 활용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 지식산업센터 3곳에 입주한 업체 342곳 가운데 분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업장을 활용한 업체 93곳을 적발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이들 업주들에게는 취득세 4억 2,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포시는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관련 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1년이 넘도록 용도에 맞게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 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